예, 주가는 뭐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올라간다지만 걱정거리가 많고요. 시장이 담벼락을 타고 갈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분석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오랜만에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고민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뽑은 주제부터 보고 관련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네. 총선 하루 전 구만전자로 가는 길은 상당히 철학적 문학적 표현인데요. 구만전자로 가는 길은 삼성전자가 시장의 핵심에 있고 그 영향을 분석하자는 의미이겠죠. 일단 미국이 이번 주에 물가지표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표 앞두고 있고요. 지난주에 고용도 그렇고 최근에 고용이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나와가지고 상당히 눌리는 요인들인데요. 예, 물가는 또 어떻게 나올까요? 물가도 최근 들어서 이제 유가가 조금 올라가고 네.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안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인 어떤 물가 둔화 신호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정도의 물가 상승, 0.2에서 한 0.3% 정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지표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거에 대해서도 고민들이 또 많던데요. 그거는 주로 뭐 이민자들에 의한 이런 것들, 그런 거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지금 우세한 상황인데요. 예. 실제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활동 참여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멕시코를 통해서 또는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노동 공급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경제활동 인구, 특히 이제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조금 그 전월 대비로서 높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전년 대비로는 4.3%에서 4.1%로 YOY 기준으로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용은 잘 되는데 임금 상승률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은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는 결국은 노동 공급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다라는 논리가 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이민자 가운데 특별히 만약에 불법 이민이라면 그게 그 고용 인구에 체크가 되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뭐 그런 항목 조사할 때 국가를 체크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예.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사실은 좀 선방하면서 반도체가 좋아지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삼성전자 올라가고 좀 차별화를 해야 될 시점인데 글로벌 증시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게 고민인데요. 외국인들이 1분기에만 16조 원 가량을 순매수하면서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올해 사고 있는 건데 사실은 환율 보면 이제 원화가 이렇게 약세일 때, 그죠? 이럴 때는 많이 안 사는데 환율과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환율의 어떤 기준치가 과거에는 1,100원에서 이제 1,250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1,200원에서 1,300원대로 레벨이 좀 올라갔어요. 레벨이 이제 완전히 좀 올라갔다. 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달러가 이렇게 강한 게 결국에는 미국으로 돈이 들어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미국이 성장하면서 다른 지역의 성장도 끌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의미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조금 더 그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금리 차라든지 저희가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는 국내 주식이나 국내 자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환율을 중심으로 한 플레이를 할 때는 환율의 영향이 크겠지만 지금은 환 플레이보다는 어쨌든 한국의 반도체나 수출주 중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의 어떤 그 원화의 흐름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흐름을 그려보면은 과거에는 늘 달러가 약세일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을 샀습니다만은 작년과 올해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또 저희가 원화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할수록 최근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수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관관계라는 게 있는데 이제 어떤 게 그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이죠. 네. 어쨌든 외국인들이 정확히 15조 8천억인데요. 1분기에 산 것 가운데 상당수는 삼성전자인가요? 삼성전자 솔림인가요? 그 중에서 이제 7조 원은 네. 2월 중순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해서 밸류어 프로그램 때문에 들어온 거고요. 네. 자동차나 금융 뭐 이런 거 네. 샀고요. 예. 그런 거를 빼고 나더라도 적어도 이제 10조 이상을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샀는데, 물론 당연히 한국 시장에서 워낙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죠. 크기 때문에 예. 반도체를 많이 샀습니다만은, 반도체 이외에도 예를 들면은 그 업종의 어떤 시가총액 대비로 봤을 때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순매수 규모를 보면은 반도체만큼이나 많이 샀던 업종들이 뭐 기계 업종도 있고요. 뭐 자동차나 이런 운수 장비 업종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업도 있고, 그다음 보험업도 있고 해서, 물론 밸류어 프로그램이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게 밸류어 프로그램이냐, 뭐 한국을 어떻게 좋게 보고 사는 거냐라는 네. 거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반드시 반도체만을 편식했다라고 보기는 네, 좀 네.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죠? 반도체를 많이 삼성전자 샀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밸류업에 관한 것도 소위 우리가 좀 발라낸다고 하죠. 보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에서 그런 걸 또 외국인들이 좀 보기도 했고요. 네. 우리 한국 증시도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사실은 뭐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시장 쪽으로 바뀌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뭐 네. 9만전자, 10만전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 뭐 20만 원 가면 안 되나요?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는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변화들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시장에 전체적으로 불러오는 변화는 어떤 거예요? 일단 삼성전자 오르면 네. 지수 따는 좀 오를 수 있을 거고요. 네. 삼성전자 오르면 이제 종목보다는 대형주, 네. 또 삼성전자가 오를 때 주로 이제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과거에 네. 많이 올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삼성전자가 상징하는 거는 AI를 비롯한 아주 그 혁신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 AI, HBM과 연결이 되어서 하이닉스가 그동안 지난 1분기 동안에는 그렇죠. 상대적으로 예. 강했다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전반적인 테크 산업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뭐 예를 들면 핸드폰,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으로도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제조업, 테크 산업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산업, 그렇게 이제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테크 산업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뭐 과거에도 보면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조금 더 좋은 흐름들이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1분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상승 범위는 조금 더 넓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게 중소형주까지 이렇게 확산되기보다는 대형주 내에서의 어떤 확산으로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여기서 이제 항상 성장주와 가치주가 무엇이냐의 개념부터 논란이 많은데요. 삼성전자가 성장주냐 가치주냐? 성장주인가요? 가치주인가요? 이것도 좀 애매한데, 그것보다는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됐을 때 시장 흐름들이 어디로 가느냐. 소위 기존의 금리 낮은 걸로 인해서 가던 막 성장주보다는 전통 가치주.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가치주는 뭐 반도체, IT, 뭐 자동차 이런 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요즘에는 이제 예. 뭐 기계업종도 좋고요. 예. 그다음에 자동차라든지 조선 같은 것도 같이 좀 끼어서 네. 전반적인 제조업을 통틀어서 통칭해서 보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반대 측면을 보게 되면 성장주라고 보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가벼운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그죠? 이런 것도 성장주단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혹은 뭐 플랫폼이나, 그죠? 네. 그런 쪽보다는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숫자가 나오는 제조업 중심의 그 수출주들이 잘 갔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지나면 일단 궁금한 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네. 그러고 있었는데 어제는 또 강했거든요. 지나고 나면 어쨌든 선거일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섹터의 어떤 정책적 모멘텀으로 변화될 게 있을까요? 사실 그 밸류어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의 핵심은 이제 세금이지 않습니까? 예. 이 세금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여당이 조금 더 우세해야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개정 사항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기대감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그 양당의 어떤 공약집을 자세히 살펴보면 둘 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다른 거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상법을 바꿔서 소액주주에 대한 어떤 권익을 우선시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바꾼다라고 해서 세금보다는 약간 규제 쪽으로 가는 게 쪽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둘 다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강화를 하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속도의 차이이지 전반적으로 지배구조와 관련된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슈들은 오히려 총선 이후에 좀 꾸준히 당장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조금 덜 하고요. 지금 사실 뭐가 나와가지고 확정지어야 될 것도 별로 없거든요. 지금 기대감이고 앞으로 해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요. 해 나가 주기를 기대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뭐 이 선거를 가지고 만약에 동력을 삼았다고 하면 또 사석에서는 대선도 있다 아직 그죠? 그러니까 정책 모멘텀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건데 시장에서 조금 더 우려했던 건 사실은 야당이 굉장히 강해지는 국면으로 갔을 경우에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 폐지 기조가 변화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시장에 살짝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사실 있고 그러니까 꼭 상속세 그다음에 뭐 배당과 관련된 세금뿐만 아니라 금융특수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1,400만 명을 웃돌고 있고 결국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목소리들을 정부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조금 더 압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계속해서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금투세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한다라기보다는 서로 간의 논란을 통해서 아마도 지금 시간이 좀 지연되는 그런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 일각에서 그런 우려들이 좀 사실은 있어서 말씀을 여쭤봤고요. 허재환 상무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이슈는 어쨌든 금리 인하와 관련된 것 시점인데요. 시점과 폭인데 최근에 고용 좋고 물가가 오르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6월도 아니고 분위기 자체는 7월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횟수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는 물론 6월에 내릴 수 있다는 시각이 또 밑에도 있습니다. 상무님 시각은 어떠세요? 금리 인하 경로와 증시 영향들은? 아무래도 6월은 지금으로부터 한 2,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물가 지표가 확실히 더 떨어지기는 쉽진 않아 보여서 저희도 6월보다는 7월부터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2월에 하려면 소위 이제 지표를 확인하고 한 달 5월 전쯤에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 폭도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3번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2번 정도로 좀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초에는 6번 내릴 걸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장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늦춰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걸 시장이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느냐. 선반영을 했으면 뭐 그렇게 가도 큰 문제가 없는 건데요. 뭐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시장이 그전까지 전혀 몰랐던 것처럼 반영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시장에 그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로로 나타난다면 시장의 증시 영향은 어떨까요? 아마도 주가가 여기서 더 가파르게 올라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때는 워낙 AI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 좀 자금의 쏠림도 어느 정도는 좀 나타났다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조정 내지는 상승 탄력의 둔화가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최근에
지난주 후반을 빼면은 지난주 목요일과 오늘 아침에 어떤 미국 시장이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은 줄 알았더니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나 미국이나 이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총선 지나면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정황에서의 시장 전략들 또 실적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볼 만한 섹터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올해 들어서 실적이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은 사실 몇 개가 되진 않습니다. 네. 반도체가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운송 업종 이런 업종들이 실적이 상향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 시즌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업종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환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좀 상향될 수 있는 업종들로서 기계, 그다음에 자동차, 운송 이런 업종들이 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좀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반도체, 소비재, 기계 운송 이해되고 확실히 유틸리티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시면 이게 시장에서 무슨 섹터인지 좀 헷갈립니다. 유틸리티는 뭡니까? 이제 뭐 한전 같은 것들처럼 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업종들에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전력 가스에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전선 업종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예, 오늘 또 이제 내일 하루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 휴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전략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과 함께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